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속감이죠. 내가 이렇게 멋진 쿨한 아이돌을 응원한다는 것조차도 소속감과 관련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자, 요즘 장안의 화제는 캐대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K-pop 디몬 헌터스. 저도 하드커버 크루들하고 함께 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른들이 처음에는 이런 어른들이 볼 만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보신 분도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 보다가 자기 자신이 여러 번 보게 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알려져 있죠.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중에 넘버 원이 됐고요. 넷플릭스 전체에서도 영화에서도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소니에서 제작을 하고 넷플릭스가 이제 그거를 IP를 갖고 있고 하지만 그걸 만든 이 감독과 출연했던 배우들 그리고 소재 자체가 한국과 관련돼 있는 거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포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K-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K-팝이어서 우리가 그냥 넷플릭스에서 좋은 애니메이션, 되게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대언에 나오는 주인공 그룹이죠. 헌트릭스나 소다팝의 노래를 커버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드커버니까 노래를 커버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커버해보는 그런 영상을 오늘 한 편 찍으려고 합니다. 캐대언의 성공을 진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진화학자고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또 캐대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거나 아니면 캐대언의 성공이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비평가들이 캐대언의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어떤 평론가였던 것 같은데 되게 보편적인 그런 스토리에 뻔하지 않은 한국의 어떤 신화, 민화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가서 보편과 특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K-팝,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이 있어서 그걸 잘 접목시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웠다. 그다음에 다른 디즈니나 이런 데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계속 뻔한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넷플릭스가 소니가 만든 이 캐대언은 다르고 신선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장대익 하드커버에서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하드커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캐대언 성공의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그거를 진화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왜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의 진화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진화 심리학은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 혹은 사회심리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K-팝 디몬 헌터스에 보면 팀워크가 나옵니다. 팀쉽이라는 게 나오죠. 헌트릭스를 보면 르미, 미라, 조이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팀원이 결국에는 팀워크를 발휘해서 귀마를 퇴치하잖아요. 그리고 혼문을 지키려고 하고 그 미션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기가 등장하는데 그 위기는 결국에는 팀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 거죠. 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거죠. 내 집단은 헌트릭스겠죠. 헌트릭스이고 그리고 헌트릭스의 팬들일 거예요. 외 집단은 누구냐면 사자보이스, 그 다음에 귀마, 악령들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집단의 구성원들이 잘 화합을 했을 때 팀십을 발휘하고 혼문을 지키고 결국 사자보이스를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귀마를 또 이기게 되고 악귀를 처단하게 되고 혼문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구도인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그렇게 그리지만 여기서 루미하고 진우를 생각해 보세요. 루미는 내 집단으로 치면은 사실은 헌터들이죠. 헌터들의 계보로 있는 헌터인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스포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귀마와 실제 헌터의 그
그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순수하지 않아요. 내 집단의 아주 순수한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죠. 그러고 진우도 보면 진우는 외집단이긴 한데 그 진우가 사실은 좀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로맨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내 집단을 확장하게 됩니다. 루미하고 진우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악귀를 그 헌터들이 처단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포용했다. 그 외집단의 멤버를 결국에는 더 확장해서 포용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또 그 주인공 루미가 사실은 내 집단과 외집단의 중간에 있는 단계 헌터이면서도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자, 이게 이 스토리의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 내 집단과 외집단 혹은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캐대헌이 보여주려고 하는 트위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한번 볼까요? 이 신화가 갖고 있는 특성들. 일단 우리는 BTS든 아니면 블핑이든 결국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방탄 유니버스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캐디언도 당연히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이제 그 세계관은 일종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보편적이면서도 특이한가라고 하는 것이 더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로컬에 갇힐 것인가의 차이겠죠. 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캐디언의 세계관이 되게 재밌는 거는 노래로 악령을 퇴치한다는 거예요. 노래로 혼문을 지키고 그 악귀를 퇴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가 전 처음 봤거든요. 노래를 통해서 아이돌이 또 여기서 보면은 사자보이스라는 악기 아이돌이죠. 그걸 이김으로써 이 세계를 지킨다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펀더멘탈 모티브스 티어리,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근본 동기 이론으로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7가지 정도의 근본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호에 대한 동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다 갖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예요. 태어나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 동기 같은 거죠. 왜냐하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보면 악귀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으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창을 들고 이 헌트릭스가 다 무찌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통해서 무찌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자기 보호의 동기를 대리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 회피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회피 동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간접적인 행동들을 보면 일종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이런 거죠. 청결하고 순수함을 더 추구하려는 동기. 이게 결국에는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그것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루미가 헌터이면서도 동시에 악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패턴으로 나타나잖아요. 문양이 나타나죠. 순수한 헌터에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엔 순수해지죠. 혼문을 지킴으로써 순수해지는 그 스토리인데 그런 동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도 순수해지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자꾸 숨기잖아요. 숨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하고 멀어지는 그런 위기가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그걸 극복하고 그런 스토리가 여기 전개되는 걸 보면 질병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동기들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 결국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떨어지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겁니다. 이거는 태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린애가 성장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동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속감이죠. 내가 이렇게 멋진, 쿨한 아이돌을 응원한다는 것조차도 소속감과 관련돼 있고요. 그 아이돌의 팀원들이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또 잘 느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우리가 하나의 원팀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아이돌의 퍼포먼스에도 당연히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아이돌과 그 팬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속감은 인간의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한 동기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지위,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막 아이돌 대회에서 1등 하려고 하잖아요. 지위에 대한 거죠. 자, 불핑이 코첼라의 헤드라이너가 되죠. 2023년부터 2024년인가요? 그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불핑 자신만이 아니라 팬덤인 블링크의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이 코첼라 헤드라이너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지위 상승이에요. BTS의 아미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서포트하는 이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한 욕구도 이 아이돌이 등장하는 이 캐대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팅과 관련된, 짝짓기 관련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짝짓기 동기에 작동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짝 획득에 대한 동기가 있고요. 또 짝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어요. 짝을 잘 얻어야 되지만 또 그걸 유지해야 되죠. 짝 획득에 관련된 것은 여기 로맨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몸매를 좋아하고 퍼포먼스를 좋아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미적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짝짓기와 관련돼 있고 짝 획득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짝 획득과 관련된 거죠. 자, 이건 설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짝 유지와 관련된 동기는 뭐냐면 짝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이돌과 아이돌의 팬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이 누군가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아이돌 팬덤의 입장에서 보면 짝 유지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연애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옛날에 어느 그룹에 멤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회자됐었는데 그게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배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관계가 일종의 짝과 같은 관계였는데 메이팅 관계였는데 거기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돌과 관련돼서 그 짝 유지가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팬덤을 계속해서 피딩해주는 팬을 위하여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팬을 위한 행동이 아니면 결국에는 팬의 관점에서 보면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 돌봄 혹은 양육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친족을 돌보거나 양육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가족을 확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족이 있지만 이 아이돌 그룹도 자기의 가족인 거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TS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BTS 아미들을 보면 이제 중년의 아미들이 있잖아요. 그 중년의 아미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얘네들을 마치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너무 든든한 아들처럼. 근데 그게 세계 1등을 해. 얼마나 좋아요. 일종의 양육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캐대언에 보면 아줌마 3명이 나옵니다. 아줌마 3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오는데 그것도 양육에 대한 동기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자기보호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고 질병 회피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위에 대한 동기, 소속감에 대한 동기, 그리고 짝 획득, 짝 유지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기들을 아이돌의 노래, 그 다음에 노래 가사, 그리고 아이들의 실제로 행동 이런 것들의 그 동기들을 어떻게 잘 심어주느냐가 결국에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글로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획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인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본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대언의 유행에 대해서 막 분석도 하고 막 되게 신기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얼만큼 더 확산될지 되게 잠재력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화학자로서 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유행 뒤에 진화한 마음의 법칙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녹아났을 때, 잘 녹아져 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글로벌이 확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유행이라는 것은 설계가 가능하다. 그 설계의 어떤 재료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팬시하게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진화된 마음의 법칙, 마음의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작품이든 간에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시크릿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캐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드커버에서도 제가 목소리로 무슨 노래로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K-팝이나 K-컬처에 관심 있는 기획자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 분들도 캐대원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팝도 다시, K-컬처도 다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가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기 하드커버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